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모두가 힘든 시간이 있고 또 누구도 예외 없는 그런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투자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 폭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릴 텐데요. 어, 어제 이제 한국 시장 리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어제 이제 사실 뭐 주가가 많이 빠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 하시고, 그런 부분은 이제 힘들어 하다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막 되게, 어, 이게 결국은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이, 개인들을 등쳐먹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있던데, 음, 뭐 속상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이제 우동태 이사님께서 해주신 말이긴 하지만 이게 그 상담을 제가 이제 한자는 잘 못 쓰지만 한자로 써보면 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화를 이게 봐주고 들어주는 것이 상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제가 뭐 그런 역할을 뭐 우리나라에 있는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뭘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음, 그래도 지금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누군가의 화풀이의 대상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숨지 않고요. 숨지 않고 더 열심히 아침마다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국 시장이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주가가 사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종가, 저가의 모습을 보였고 사실 과거에도 뭐 이럴 때 전부 다 종가 저가로 끝났지만 또 반등을 하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빠지면 사실 좀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주가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 막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는 사실 오늘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그 3천 지금 100포인트가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200포인트 고점 대비로는 한 200포인트 정도 빠진 거고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한 아직은 한 6, 7% 정도, 6% 정도 그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6, 7% 정도. 뭐 아무리 강세장이라도 뭐 10%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있는 거라서 뭐 아직 강세장이 끝났다. 어제 뭐 3프로 TV 제목은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글쎄요. 아니 이거는 아직은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해서 보셨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포스코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주봉 차트니까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고점 대비 이제 코스피는 한 6% 정도 조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에 하나인데 벌써 지금 고점 대비로는 25%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어제 조정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이제 또 대표적인 이제 시크릿컬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도 어제 4%나 빠지면서 지금 이제는 뭐 한 8조 원 정도 수준도 위협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유안타 증권의 자료인데 금융위기 당시에 밸류에이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 주가가 더 내려왔으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락바툼이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너무 심한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야, 어떻게, 뭐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뭐 지금 금융위기는 아니잖아.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빠질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 정도 너무 싸다. 이거는, 매수.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뭐, 이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또 그렇고, 앞으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탄소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이 회사의 주가가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 손오공이 그 뭐죠?
드래곤볼에서 다리에다가 이렇게 다리에다가 많이 모래주머니를 달고 훈련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때문에라도 주가가 많이 추세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환율은 어제 또 다시 올라서 1174.5원까지 올라갔고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또 DXY 달러 인덱스를 좀 보셔야 될 텐데 달러 인덱스도 주봉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한 1%대 상승하고 있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은 뭐 이런 수준 95포인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지 않고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제일 좋지만 우리는 이제 뭐 시나리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 가격적인 부분이나 주가가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시나리오를 뭐 최악의 상황에서는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먹고 대비를 하시는 것이 기회 비용이 있더라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제가 뭐 3프로 TV에 나가서 주식으로 돈을 뭐 버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나름대로는 되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욕먹을 각오를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틀릴 각오를 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미국 시장 리뷰로 들어가겠습니다. 시장의 뭐 주요 뉴스 중에 하나는 이건 인포맥스 기사고요. 저희가 이거는 소개하는 부분을 좀 국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하는 겁니다. 월가 전문가들이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발표 시기가 과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잭슨홀에서 테이퍼링 얘기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테이퍼링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이제 테이퍼링 유감이라는 말을 하면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이유, 못하는 이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테이퍼링을 할 수 있는 이유 뭐 물가도 그렇고 미국의 집값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못하는 이유는 이제 델타 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경기, 특히 신흥국 경기가 지금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테이퍼링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유동성이 회수될 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고민은 지금 경기가 이제 살아나려고 이제 막 살아나려고 하다가 델타 바이러스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이렇게 좀 내려올 텐데 이 내려오는 것을 더 내려와서 더블 디브의 형태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테이퍼링을 할 때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테이퍼링을 9월 달에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게 어쨌든 테이퍼링은 불확실성이었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안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경기가 잘 받쳐주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좋은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또 좋았는데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지금 상당 부분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주식들이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래도 저는 굳이 그런 쪽보다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주도주 중심으로 현금과 주도주를 가지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건 이후 뉴스고요. 미국 채권을 보면은 국채 가격이 테이퍼링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죠. 성장 둔화 우려에 상승했다. 이 부분을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BOA에서는 11월에 시작할 거다. 뭐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죠.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리고 언제 시작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언제 끝나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달러와 강세 보였다는 부분이요. 달러와 강세 보였고요. 증시는 좀 혼조세였다. 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가 어제도 좀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주식시장 버블 아니다 아직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공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을 보면은 나스닥의 주가고요. 사실 나스닥의 주가는 한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나스닥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주가는 제가 어제 뭐 한두 1시 좀 넘어서까지 좀 시장을 봤는데 나스닥이 한 0.5% 그때까지 올랐다가 반등했다가 처음에 빠져서 시작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넷플릭스 좀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이후로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커머더티 유가 관련된 유가가 또 어제 좀 많이 빠졌고요. 구리 가격이 빠지는 것도 사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다라는 부분. 이제 캐터필라나 보잉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도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 오늘 AI 데이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테이퍼링 유감에 대한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가격, 고용, 그리고 물가. 뭐 보면은 테이퍼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지만 신흥국 델타 변이를 통해서 공급망 이슈로 PPI 상승하면 이게 또 다시 못하는 거 아닌가. 기억해 보시면 미국 연준의 자산이 2008년 이후로 계속 올랐는데 한 번 쉬었다가 두 번 쉬었다가 세 번 이렇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때 이제 뭐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이게 끝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제가 이제 연준 의원은 아니지만 연준 의원이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미국 연준 의원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떤 의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테이퍼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네, 뭐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는 해야 되는 이유는 뭐 물가랑 뭐 집값이랑 뭐 있지만 그거 말고 연준 의원 그 개인의 입장에서는 했을 때랑 안 했을 때의 그런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 뭐 때문에 욕을 먹을까? 만약에 테이퍼링을 했는데 경기가 좋아지다가 야 이거 테이퍼링 해가지고 경기가 이렇게 꼬라박아서 더블 BDB 됐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욕먹는 걸 두려워할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할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준 의원들이 알고 싶은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회복된다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기를 예측하는 것이요. 가시성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인다. 이런 게 더 중요해요. 이런 상황이면 경기가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위해서는 경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욕을 먹더라도 이 정도는 확률이면 해도 되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델타 변수인 거죠. 결국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면 구리 가격과 한국 코스피하고 이제 비교를 좀 하면서 보면 어제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구리 가격이 많이 빠진 게 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어쨌든 저점을 좀 보고 밑꼬리를 달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피도 오늘 적어도 이런 정도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금리는 아까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빠졌습니다. 빠졌다는 얘기는 테이퍼링을 하면은 채권을 안 사주겠네? 그럼 금리가 오르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테이퍼링을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금리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좀 하락했다. 오늘 9시 한국 시간 9시에 테슬라 데이가 시작됩니다. 뭐 테슬라 데이 뭐 여기서 이제 뭐 이거 로보 택시 뭐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도조 시스템도 그렇고 테슬라가 AI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특히나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사진만 가지고 어떻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I에 대해서 이 AI의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 좀 드려볼게요. 제가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이제 과학고등학교에 가서 굉장히 많은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좌절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뭘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중학교 때 전교에서 1등 하던 애들만 모아놔가지고 어, 뭐 중학교는 반에서 이제 수학 능력을 보면 수학이나 과학 이제 뭐 그리고 이제 코딩 이런 부분은 다 실력이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가 한 명, 여기가 100명이라고 하면 실력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여기 있는 1등만 모아놔도 또 이렇게 납니다. 그리고 또 전교에서 1등 하는 애들끼리만 모아놔도 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학교 가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구글처럼 정말 전 세계에서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 진짜 탑 클래스의 어떤 그 코딩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은 이게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되는데 뭐 이세돌 이슈 있으면서 그 구글의 딥마인드라는 곳에서 회사의 CEO가 구글에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을 했을 때 사례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강연을 할 때 구글에 있는 모든 엔지니어들이 뭘 했냐면은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요, 그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큰 오산이다. 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구글처럼 수많은 청재들이 있는 곳에서도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소수의 한두 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진짜 똑똑한 사람들 여기 가려고 지금 구글에서 엔지니어들이 그 천국이거든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AI 데이가 뭐 오늘 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뭐 차익 실현이 나온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AI 기술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를 어떤 식으로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데이는 9시부터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목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움의 상황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좀 가져왔고요. 이것은 이효석 아카데미 이번 주에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자, 왜 투자를 하는 것이 어려운지 좀 말씀을 들어보면 투자라는 것이 외롭고 뭐 힘든 이유는 굉장히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걸 말해요. 근데 내가 개인이 주식을 한번 사고 파는 것이라는 것은 마치 회사의 CEO가 어떤 매우 중대한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뭐 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인을 하는 작업이랑 똑같은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이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의사 결정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바로 나오니까요. 근데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시장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죠. 뭐 주식장이 오른다고 해서 다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하는 플레이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더 필요한데 우리가 그럼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쪽은요. 제가 그래서 이제 3프로TV에서도 지금까지 성과가 좋았던 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긴 성과가 좋은 분들이에요. 주식을 잘 하신 분이에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쪽은 성과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눠보면은 이쪽은 앞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좋았을 가능성, 이거 후행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가지고 있는 주식이 더 빠질 가능성이 높은 주식들인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런 사고나 아니면 인간의 본성은 각 국면마다 다 다른데요.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두려움입니다. 첫 번째로는 수익률이 좋아요. 그런데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평가액이 사라지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에서 을 극복해야지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반대로 수익률이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적용되는 부분일 텐데 우리가 통제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공포입니다. 공포. 뭐냐면 이거 시스템 리스크 아닐까? 이거 대세 하락 아닐까? 이런 공포에서 벗어나야 주가가 다시 뭐 빠졌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 여기서 빠졌을 때 패대기 치는 주가를 팔아버리는 이런 게 이제 패닉 셀링이라고 하는 거죠. 이 패닉 셀링을 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기껏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산 주식을 이걸 다 팔아버린다니 이게 이제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포 심리를 조금이라도 덜 막기 위해서는 이 분할로 대응하는 거예요. 분할로 대응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확률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시장은 제가 그때 3프로TV에서도 막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로직을 보시라는 얘기지. 그게 맞추려고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에요. 뭐 고민을 많이 해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맞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시장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수익률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이제 이거는 올라가냐 내려가는 후행적으로만 알 수 있는 겁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 희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다가 손실을 회피한다. 그리고 이제 무지하고 동반하게 되면 이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는 공포이지만 이 막연한 희망만큼도 또 비견될 만큼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손실이 나면 우리가 이제 손실 회피를 이제 영어로는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는데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뭐 계좌를 안 열어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긴 하지만 안 되는 주식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고 있는 거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알아들으신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게 수익률이 좋은데 주가가 결과적으로는 안 좋을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거는 이제 탐욕인 거죠. 추가 수익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갖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제도 이제 텔레그램이나 이런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투자의 전설이라는 책, 앤서니 벌튼이 쓰신 이 책은 마지막 이제 16장에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극복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김타 기사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이제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전망했던 것에 집착해서 스스로 궁지에 몰아넣지 마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 있는데 말 바꾸면 안 되지. 그런 전망에 집착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부터 계속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는 사실을 잘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저의 생각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주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원칙을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원칙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이 믿지도 않았던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다가 한번 여러분이 처음에 올해 초도 좋고요. 작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초창기 때 포트폴리오를 한번 쭉 적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랑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달라졌고 어떻게 다른지를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했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난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최악의 주식이었던 것을 뭐 20종목이라고 했는데 20종목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뽑아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손으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는지 스스로 설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설명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의지로 하루하루를 보내는지를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인데 이건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더 좋은 말일 거예요. 이게 사건이나 이거를 수동적으로 휩쓸려 다니는지를 점검해봐라 이건데 그냥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나의 방식대로 좋은 투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맨날 뉴스만 따라다녔는지 이걸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는데 시간을 찾고 있냐, 충분히 보내고 있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의도하지 않은 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도 검토하라. 이것도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제 앤서니 볼튼이 얘기하셨던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번 시장이 어려워진 국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두가 힘든 시간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외 없이 힘들지만 그래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의 상황이 뭐 당장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시장 상황이 됐고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호석 아카데미 시즌2가 어제 종료가 됐고요. 아마도 기대하기로는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저희 구독자가 한 10만 명이 될 것 같습니다. 드디어 10만 명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이제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시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이 응원해 주시는 힘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힘든 구간도 있었고 뭐 그랬지만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되면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약속을 했던 것처럼 토요일 날 8시에 라이브 방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겁니다. 네. 되면요. 안 되면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서로 위로하시고 서로 이렇게 같이 계속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